안녕하세요. 엄마는 영어교사입니다. 교육과 육아의 인사이트를 드리는 엄마는 영어교사. 오늘은 엄마표 영어의 세 번째 시간, 흘려듣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흘려듣기란 무엇인지, 각각의 방법에 따른 매체들, 그리고 흘려듣기의 근본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흘려듣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오디오만 들려주는 방법, 그리고 영상과 함께 소리를 들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흘려듣기를 접근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영어로 된 영상물을 보여주시는 건데요. 제가 활용했던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아이의 취향에 따라서 매일매일 보여주는 컨텐츠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 아이들이 꽤 좋아했던 채널들, 그리고 앞으로 제가 꾸준하게 노출해줄 예정인 채널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아이들이 유튜브 영상에 처음으로 입문하게 만들었던 채널은 블리삐입니다. 블리삐를 검색해보시면 이미 굉장히 유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구독자도 많아요. 블리삐 아저씨가 세계 각국의 다양한 장소에서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찍으시는데요. 저희 집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이라서 자동차를 특히 너무 좋아합니다. 블리삐 아저씨 채널에서 가장 많이 봤던 것은 자동차 관련 채널이에요. 소방서에 직접 방문해서 미국 소방관 아저씨들과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자동차 박물관에 가서 시대별로 자동차들의 변천사를 알아본다거나 하는 식의 컨텐츠를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두 번째로 저희 아이들이 사랑했던 채널이고 지금 현재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채널인데요. 타요 그리고 로보카 폴리입니다. 비슷한 결을 가진 채널로는 슈퍼윙스도 있어요. 슈퍼윙스의 큰 장점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익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타요, 로보카폴리, 슈퍼윙스 세 채널은 저희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자동차를 좋아하는 남자아이들이라면 아마 호불호 없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영상들은 좀 단점이 있습니다. 스토리 라인이 굉장히 분명하지만 단조롭고 표현들이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나와요. 사실 아이들이 노출될 수 있는 언어는 그리 다양한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해당 영상들을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두세 달 정도 쭉 노출해 주었고요. 지금 현재는 더 이상 그 영상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주제의 영상을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영어 영상 보는데 습관을 들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타요나 로보카폴리가 유튜브에 뜨면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이유를 들어서 거절합니다. 해당 영상을 왜 보여주지 않는지, 이 영상의 한계는 무엇이 있는지를 아이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고요. 아이가 5세 정도 되니까 제 말을 이해하고 수긍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둘째에게 안 돼, 맨날 출동만 하는 동영상은 볼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기계적으로 아이에게 교육을 시킨 건 아닌가 라는 반성을 조금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더 이상 한계가 있는 동영상들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잘된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아이들에게 노출해줬던 영상, 그리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영상은 페파피그가 있어요. 영국식의 일상 회화를 경험하기에 굉장히 좋은 채널 같고요. 그리고 책도 많아서 연계 독서를 하기에도 좋습니다. 저희 아들들이 처음부터 페파피그를 좋아했던 건 절대 아니고요. 이미 그 전에 타요처럼 굉장히 한국적이고 단조롭고 조금 자극적일 수 있는 영상들이 노출되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잔잔하고 일상적인 회화 중심의 영상들은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아이가 기분 좋을 때 제가 판단한 좋은 영상들을 조금씩 노출하는 빈도를 늘려가시면 언젠가는 그 아이들도 영상의 교육적 가치를 스스로 느낄 수 있고 또 사실 그 영상들이 재미있습니다. 그 소소한 재미들을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페파피그에 조금 익숙해질 즈음에 DVD를 구매하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쭉 유튜브로만 송출해주고 있다가 유튜브의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제가 DVD를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유튜브라는 매체의 장점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산만한 걸 싫어하는 성격인데요. 저는 유튜브 첫 화면에서 뜨는 여러 가지 영상 소스들이 아이들 눈에 한 번에 보여지는 게 좀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어쨌든 아이들은 여러 가지 영상들 속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고 늘 그럴 때마다 저와 아주 작은 실랑이를 벌였는데, 저는 연년생 아들 둘을 키우는지라 작은 실랑이도 큰 울음으로 번지는 일들이 많았어요. 가급적이면 유튜브를 자제하려고 노력을 해요. 유튜브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기존 에피소드들의 하이라이트만을 짜집게 해놓은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그런 것들의 장점은 아이의 흥미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줄거리가 있고 좀 잔잔하고 지루할지라도 그 줄거리를 따라가면서 아이가 전체적인 스토리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이라이트 영상을 계속 보여주다 보면 아이가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들은 배경음악이 조금 큰 편이라고 느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느끼고 좀 이상하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지? 라고 생각만 해왔었는데, 사실 이건 오프 더 레코드지만 제가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이라는 사이트에 제가 유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가끔씩 들어가서 정보를 검색하는데요. 잠순의 사이트에서 누군가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유튜브 영상은 DVD에 비해서 말소리가 클리어하게 들리지 않는다. 저는 근데 되게 공감했어요. 이런저런 이유들로 DVD 영상을 구매하게 됐고, 오디오 CD가 같이 딸려있는 DVD가 있어요. 제가 구매한 페퍼피그 같은 경우도 5장의 DVD CD가 있고 또 5장의 오디오 CD만 있어요. 전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디오만 틀어줄 수 있으니까 영상물로 보여줬던 것을 똑같이 따로 오디오만 딴다거나 하는 노력 없이, 그리고 DVD 영상을 틀고 TV 화면을 끈다거나 하는 그런 별도의 노력 없이도 그냥 CD 플레이어에 오디오 CD만 넣으면 되니까 저는 굉장히 흘려듣기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집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컨텐츠는 파워 패트롤입니다. 제가 봐도 아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럽고 익살스러운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캐릭터들이 경찰관들과 함께 출동해서 사건 사고를 해결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에요. 파워 패트롤도 제가 DVD를 구매할까 굉장히 많이 알아보고 있던 차에 우연히 알게 된 소스가 있어요. 쿠팡 플레이라는 매체에서 이 퍼페트롤을 무료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쿠팡 와우 회원이면 무료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쿠팡 광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DVD 구매하는 게 가격이 좀 들어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괜히 엄마 욕심에 한 번 더 아이에게 권유하게 되고 왜 보지 않느냐라는 그 무언의 압박감을 주는 것 같아요. 쿠팡 플레이는 유튜브처럼 랜덤한 영상이 마구 뜨는 게 아니고요. 시즌별로 각각의 에피소드가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아이의 취향을 먼저 파악하시고 그 채널을 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채널이 무엇인지를 검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발견한 좋은 채널이 있어요. 핍앤포즈란 채널이에요. 사실 영어 책을 먼저 구입하고 영어 책을 아이들이 좀 좋아하길래 해당 영상은 없을까라고 검색하던 와중에 이미 굉장히 유명한 유튜브 채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일상회화를 익히기에 굉장히 좋고 느린 말소리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채널을 고르실 때 가장 중요한 제 1번 원칙은 아이의 관심사라고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이 정말 진리인 게, 아무리 부모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채널을 들이민다고 한들 아이가 관심이 없으면 그 채널은 절대로 좋은 영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공부든 아이가 흥미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요. 다음으로 흘려듣기의 두 번째 갈래인 소리만 들려주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Super Simple Songs, 코코멜론 채널들을 처음으로 이용했었고요. 각 채널에 들어가시면 재생 목록이 미리 마련되어 있어요. 그 재생 목록을 셔플을 통해서 무작위로 재생시킨 다음 아이들이 최대한 각 재생 목록에 있는 영어 노래들을 익힐 수 있도록 많이 노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어 노래가 좀 지겹다 할 때쯤에는 저희 집에 있는 다양한 영어 원서에 딸려있던 CD를 틀어주기도 했는데요. 만약에 CD를 매번 바꿔가면서 틀어주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CD를 디핑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USB에 집에서 보유하고 있는 CD의 소리 파일을만 다운받으셔서 가지고 계시면 USB를 꼽을 수 있는 미디어 송출 장비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아이들에게 소리 음원을 틀어줄 수가 있어요. 우선 아이들 방에는 디폴트로 CD 플레이어가 하나 있어요. 그 CD 플레이어는 블루투스 연결도 되고 USB도 꼽을 수 있어서 제가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엄마표 영어 하시기에 좋은 채널들을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신 많은 분들이 아이의 취향에 맞게, 주제에 맞게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환경을 세팅해 주시고 아이의 흥미도를 계속 이끌어 가주시는 게 엄마표 영어 흘려듣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엄마표 영어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저는 아이들에게 정해진 루틴을 심어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저는 연년생 아들 둘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자극에 민감해지기 쉬운 환경이에요. 연년생이기 때문에 두 아이를 분리해서 각각의 취향에 맞게 또 굉장히 정돈된 환경에서 흘려듣기를 진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고요. 두 아이를 같이 앉혀놓고 흘려듣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중력을 잃기에 굉장히 쉬운 환경이었습니다. 거의 1살 터울밖에 나지 않아서 경쟁의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흘려듣기를 하면서도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을 보거나 동생을 보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루틴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저의 흘려듣기 루틴은 하원 후 30분에서 1시간 동안 영어 영상을 보여주기, 저녁 밥을 먹고 아이들이 자유놀이를 하는 시간에 영어 소리 음원을 틀어주기, 주말이나 공휴일처럼 시간이 많을 때는 최대한 영어 영상을 자유롭게 규칙 없이 아이들이 보고 싶은 만큼 시간 제약 없이 보여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한글 영상이었다면 제가 시간 제약 없이 쭉 틀어줬을 때 아이들은 무한히 아마 몰입하고 중독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영어 영상이고 시선을 사로잡는 여러 가지 영상물의 요소 때문에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중독을 걱정하실 만한 상황은 아마 연출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집에서 한번 연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미디어에 시간 제한 없이 노출되었을 때 이때 미디어란 물론 영어 영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아이가 최대한 몇 분까지의 집중력을 가져갈 수 있는지, 저희 집 아이들 같은 경우는 30분도 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오히려 제 고민은 아이들의 영상물에 대한 집중력을 조금씩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처럼 어린 경우에는 세상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침 시간대에 흘려듣기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 남편과 제가 암묵적으로 합의한 저희 집만의 규칙 때문인데요. 저희 남편과 저는 아침 시간부터 아이가 눈 뜨자마자 영어 음원을 틀어주는 것이 아이들의 집중력을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영어를 어린 시기에 노출해서 모국어 수준으로 아이에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엄마표 영어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엄마표 영어 못지않게 중요한 건 아이들의 정서를 따뜻하고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교직 현장에서 제가 봤던 공부 잘하고 굉장히 모범적인 학생들, 이때 모범적이라는 것은 공부만 잘한다는 게 아니라 인성도 훌륭하고 사회성도 좋고 성격도 너무 긍정적이고 밝은 그런 아이들의 공통점은 정서가 안정되어 있다는 건데요. 안정된 정서를 만들어주기 위한 각 가정의 방법은 다 다르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 집처럼 연년생 아들 둘이라는 아슬아슬한 육아 요소를 가지고 있는 가정들은 눈 뜨자마자 아침부터 영어 음원을 노출하는 것은 저는 권유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고요하게 아침에 아무 소리 없이 아이들이 정적을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제가 흘려듣기를 진행해보니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영어 음원만 틀어주면 되고 영상물만 틀어주면 되기 때문에 엄마가 체력적으로 소모될 일이 없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냐, 아이의 취향만 조금 파악해주고 원하는 거 틀어주면 되는데 뭐가 어려우냐,
나는 쉬웠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종종 계셨는데요. 저는 어려웠습니다. 아이에게 최대한 많은 양의 영어를 노출해 주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탑재한 순간부터 부모님의 머릿속에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반경에서 영상물을 틀어주고 음원을 틀어주는 것에 과몰입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도 그랬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건강한 육아란 무엇인가, 건강한 가정생활의 틀은 무엇인가 라는 정체성을 먼저 확립하신 다음에 흘려듣기에 대한 중요성을 그 다음 가치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영어가 아닌 다른 놀이나 세상 여러 가지 것들에 몰입해 있는 그 순간을 방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엄마 앞에 영어를 적절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려운 스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에 적정 시간에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소리를 채워주셔야 하고 아이의 정서도 안정화시켜야 하고 바깥 놀이도 좀 해야 되고 또 책도 읽어야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의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일이고 앞으로도 엄마 앞에 영어를 진행할 때에 가장 큰 숙제는 밸런스를 잡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모든 가정에는 끝이 있습니다. 아이가 영어 소리에 충분히 노출되어서 흘려듣기에서 조금씩 영어 독서로 중요성을 옮겨가실 때쯤이 되면 아마 이런 고민에서는 조금 해방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날을 기다리면서 언젠가 저희 아이들이 영어 소리에 많이 노출되어서 소리는 조금 줄이고 영어 독서로 아이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빨리 오진 않지만 언젠가 그날이 와서 제 머릿속이 흘려듣기의 중요성에서 조금 해방될 수 있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교육과 육아의 인사이트를 드리는 엄마는 영어교사. 흘려듣기의 가장 중요한 제1원칙은 아이의 관심사이고요. 아이의 관심사를 따라서 매체를 선택하시고 아이가 좋아하는 시간대에 아이의 몰입을 방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영어를 들려주시기를 권유드리고 교육적인 가치보다는 아이의 흥미와 관심을 따라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 흘려듣기에 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꾸준히 새로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취향이 어떻게 변해가고 제가 그 취향들을 어떻게 따라가는지도 같이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 집에 있는 영어 책들을 한 권씩 소개해드리고 아이들이 좋아했던 영어 책은 무엇인지, 지금 현재는 어떤 책들을 노출하고 있는지, 영어 책들을 구매하는 방법, 영어 책들을 대여하는 방법, 더불어 한글 책은 어떻게 읽히고 있는지도 살짝 해보겠습니다.